나는 유부남이 아니다 라고 속여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이런 말까지 하면서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간소장을 받았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윤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간소송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로 이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에 영상을 저희가 많이 찍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좀 반대의 경우, 상간소장을 받았을 경우에 그 피고가 된 분의 입장에서 한번 네.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을 받았는데 좀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뭐 물류 회사 같은 데에서 만나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이제 아기가 있긴 한데 돌싱이다,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둘이 만나서 약간 좀 이렇게 사귀게 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부녀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상간소장을 받았어.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친목 모임이라는 거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만나서 밥도 먹고 뭐 같이 놀러도 가고 약간 그런 거 하시는 건데, 이렇게 밥 먹고 놀러 가는 모임이다 보니까 밥 먹고 놀러 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상간소장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는 유부남이 아니다 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나랑 결혼하자 이런 말까지 하면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고 또 갑자기 소송을 당하는 경우. 심지어 그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그렇죠. 너 알고 만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좀 과하게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남편이 그냥 아는 여자 연락처를 받았대요. 같이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잠깐 어울렸을 뿐인데 갑자기 상간소장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좀 있습니다. 정말 별일이 다 있네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진짜 안타깝게도 물론 소송을 당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소장을 받았다라는 거는 법원의 어떤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소치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나는 이거를 철저하게 잘 대응해가지고 이 소송에서 이기는 게 가장 현명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지, 이거 나 억울하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소송을 당했나, 그리고 이거 전화해가지고 소치하를 얘기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를 먼저 직시를 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소송에서 이겨서 거기에 해당되는 소송 비용을 이제 원고 쪽에다가 청구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소장 보면은 뭐 얼마 돈 내놔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 있는 거와는 또 별도로 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혹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져서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걸 청구 취지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3천만 원을 이제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3천만 원이 전부 인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원고 쪽에서 쓴 변호사 비용 3천만 원이 속가라고 하면 소송 비용은 약 3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네. 약 300만 원 정도를 더해서 3,300만 원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고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이 아니라 뭐 500일 수도 있고 뭐 600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속가 기준으로 소송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 속가가 3천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무대응을 한다라고 보면 보통 소송 비용이 한 300 정도로 잡혀지게 되고, 그래서 3,300만 원까지 내 책임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진짜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돈 외에도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부담을 해라. 네. 이런 청구라는 거죠? 네네. 그럼 이런 소장을 받았을 때 현실적인 대응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를 전문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부정행위가 일부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일부 있는 경우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모텔을 가서 어떤 뭐 성관계를 했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 보고 싶어, 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와 같은 그 정도 대화만 나눠도 구체적인 어떤 뭐 육체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이 돼요.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은 채팅으로 서로 이렇게 음담패설을 나눴대요. 근데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대. 실물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 범위라는 게 굉장히 넓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구체적인 부정행위는 안 했더라도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같이 밥도 먹고 놀러 다녔어요. 이런 것들이 부정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정행위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금액을 사실상 감경시키는 방법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완전히 이 사람이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걸 정말 하나도 몰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입증을 할 만한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이렇게 조금 나눠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거를 완전히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금액을 좀 감경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끔씩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사진이 다 찍혔는데 그렇죠. 네. 난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네. 왜 위험하냐면 흐릿한 사진은 내가 아니라고 우겼는데 거기에서 확대된 사진을 내는 거예요. 고해상도의 이제 사진. 그렇죠. 네. 누가 봐도 나야. 네.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죠. 재판부가 봤을 때는 매우 좋지 않게 보죠. 근데 손해배상금은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정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반성의 여지도 없고 이러면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자. 다만 그 범위를 좀 줄이자. 3천만 원은 조금 세니까 거기에서 조금 낮춰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상간소장을 받았을 때 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